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던 익숙한 풍경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씩 신기루처럼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 유리창에는 차가운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정겹던 김밥집은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장사의 규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며 산업 전반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가게가 망한 것이 게을러서가 아니며 오히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업종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숙련된 노동을 무의미하게 만든 업종과 솟구치는 비용이 이익을 완전히 지워버린 업종들이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대중의 소비 습관이 냉정하게 외면한 분야와 한 산업의 붕괴로 인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 업종들까지 존재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힘든 수준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2가지 업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몰락의 소용돌이가 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지 복잡한 이론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직업과 사업이 현재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는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인 기술이 인간의 직업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린 업종들의 가슴 아픈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생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도 기술의 진보가 그 일 자체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30해 동안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동네 카센터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비사 김철수 씨는 1995년에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하루에 차 5대만 봐도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며 월 순수익 600만 원을 올리던 베테랑의 자부심은 전기차 시대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복잡한 엔진도 타이밍 벨트도 없으며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조차 10만 킬로미터 넘게 버텨냅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전기차 정비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진단 권한을 대형 제조사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테슬라나 아이오닉에 문제가 생겨도 동네 카센터는 손을 댈 수 없으니 단골들은 하나둘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 떠나갑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기차가 68만 대를 넘어선 지금 30해의 노하우는 종이장처럼 무의미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전기차 정비 교육을 알아봤지만 500만 원의 교육비와 2천만 원의 장비값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설령 빚을 내서 장비를 산다고 해도 제조사가 진단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주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를 좌절시킵니다. 평생을 바친 30해의 숙련도가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현상은 이제 다른 업종인 PC방으로 그 무대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2010년 강남역 근처에 문을 연 PC방 사장님은 당시 리그 오브 레전드 열풍 덕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당시에는 1시간 이용료 1,500원에 각종 수익을 더해 한 달 순수익 300만 원 이상을 거뜬히 가져가는 알짜배기 사업이었죠. 하지만 2020년부터 매출은 서서히 줄기 시작하더니 2024년에는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으로 기술의 상향 평준화인데 이제는 집집마다 PC방보다 사양이 좋은 게이밍 컴퓨터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그래픽카드와 기계식 키보드를 개인적으로 구비한 게이머들에게 더 이상 담배 냄새 나는 PC방은 매력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을 즐기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사장님은 5천만 원을 들여 컴퓨터 전량을 교체하고 인테리어를 바꿨지만 반짝하던 손님들은 3달이 지나자 다시 사라졌습니다. 하드웨어 스펙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발이었던 내연기관차의 몰락과 함께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에너지의 관문 주유소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20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사장님은 원래 리터당 마진이 100원도 안 되는 박리담의 구조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주유소를 찾는 차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하루 평균 방문객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겨우 2.6%가 전기차라지만 주유소 입장에서는 그 미세한 균열이 월 매출 10%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전기 충전소로 업종을 전환하려 해도 급속 충전기 한 대당 1억 원이라는 거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목을 강하게 잡습니다. 게다가 충전 시간은 주유보다 10배 이상 길어서 회전율이 형편없고 충전 한 번에 남는 마진은 고작 3,000원 수준입니다. 2억 원을 투자해 설비를 갖춰도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자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카센터와 PC방, 그리고 주유소의 공통점은 개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망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이 그 일의 필요성 자체를 지워버리면 성실함은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 냉혹한 시대의 지우개 현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치솟는 비용이 장사의 재미를 빼앗고 이익을 지워버린 업종들입니다. 매출이 오르고 손님이 북적여도 정작 사장님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 푼 남지 않는 기이하고 슬픈 좀비 장사의 현장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10년째 운영 중인 김밥집 사장님은 한 줄에 3,000원이라는 가격이 이미 한계치라고 말하며 한숨을 쉽니다. 김과 밥, 그리고 단무지와 햄 같은 기초적인 식재료, 원가만 계산해도 이미 1,200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5년 시급 1만 30원을 적용해 직원 인건비를 더하면 사장님은 하루에 김밥 50줄을 팔아야 인건비만 겨우 맞춥니다. 임대료와 전기세를 내기 위해 추가로 하루 40줄을 더 팔아야 하니 결국 매일 100줄 이상을 팔아야 본전인 셈입니다. 사장님은 인건비를 아끼려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 홀로 일하지만 배달 플랫폼 수수료라는 거대한 벽에 다시 부딪힙니다.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배달하면 플랫폼이 수수료로 600원을 가져가니 사장님에게 남는 수익은 사실상 0원에 수렴합니다. 죽어라. 이래도 한 달 시급이 4,800원 수준인 현실 앞에서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길까 두려워 오늘도 묵묵히 김밥을 말 뿐입니다. 이런 비용의 습격은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목욕탕 업계에도 유령처럼 찾아와 사장님들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목욕탕 사장님은 온수를 유지하고 사우나를 데우기 위해 매일 엄청난 양의 도시가스와 전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스비만 1,500만 원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합치면 고정 비용으로만 매달 2,1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서 사라집니다. 여기에 프런트와 청소 인력의 인건비 1,000만 원을 더하면 문만 열어도 하루에 120명 이상의 손님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객은 평일 평균 70명에 불과해 매달 600만 원씩 적자가 쌓이는 지옥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폐업하고 싶어도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5억 원에 달해 억지로 대출을 받아 버티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화물 운송업의 사장님들도 치솟는 유류비와 차량 할부금 사이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1톤 트럭을 모는 사장님은 한 달에 300시간 넘게 일하며 400만 원을 벌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기름값 165만 원과 차량 할부금 60만 원, 그리고 보험료를 빼고 나면 사장님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3,167원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처우지만 당장 할부금을 갚기 위해 멈출 수도 없습니다. 비용 상승 속도가 매출 상승을 압도해버린 이 세 업종은 노력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린 냉혹한 결핍의 업종들입니다. 기술력도 충분하고 비용 관리도 철저히 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슬픈 선택의 결과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의 영화 관람 습관 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15년에는 한 달에 4번이나 극장을 찾던 마니아였지만 2024년에는 단 한 번도 극장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화표 1만 5천 원에 팝콘과 주차비까지 합치면 한 편 관람에 3만 5천 원이라는 거금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OTT 서비스는 한 달 17,000원이면 수십 편의 영화를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 가성비가 압도적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의 장점은 이미 대형 텔레비전이 거실을 차지하면서 희석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집안의 안락함을 선택했습니다. 극장은 사실 팝콘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구조인데 관객 발길이 끊기자 연쇄적인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 관객 수가 2019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토막나면서 이제 극장 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젊은 층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골프장 업계로 시선을 돌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격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의 35살 직장인은 큰 마음 먹고 골프를 배웠지만 필드 라운딩 비용을 계산해보고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와 캐디피 그리고 식비까지 합치면 한 번의 라운딩에 36만 원이라는 거액이 하루 만에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스크린 골프는 단돈 3만 원이면 즐길 수 있으니 필드 한 번 나갈 돈으로 12번의 게임이 가능합니다. 시간 측면에서도 필드는 이동 시간을 포함해 7시간이 걸리지만 스크린은 1시간이면 충분하니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실속을 챙기는 젊은 골퍼들은 이제 1년에 한두 번만 필드에 나가고 평소에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제가 아닌 중저가 퍼블릭 골프장들은 신규 유입이 끊기며 경영난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캠핑 장비 매장들의 가파른 하락세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아웃도어 매장은 2021년에 주문이 폭주하며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나드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장비를 모두 구비했고 텐트의 긴 교체 주기 탓에 신규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캠핑은 여전히 인기지만 이제 사람들은 비싼 장비를 사는 대신 저렴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속형으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한 산업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그와 연결된 모든 고리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구조적 붕괴의 업종들입니다. 개별 상점의 잘못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면서 저항할 틈도 없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류 유통의 심장이었던 동대문 시장이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습으로 인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죠. 20년 경력의 도매상은 과거 월 순수익 4,500만 원을 올리던 황금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대문에서 1만 5천 원에 팔리는 티셔츠가 중국 알리나 테무에서는 단돈 3천 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판매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물류비가 포함된 국내 생산 구조는 중국 공장의 직배송 시스템 앞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려 해도 온라인상의 화려한 사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단 싼 것을 사고 보자는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을 올려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1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대문이라는 거대한 의류 생태계가 무너지자 그곳에 옷을 공급하던 수많은 국내 봉제 공장들까지 줄지어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연쇄 붕괴의 흐름은 대한민국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과 그 주변 업종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15년간 자리를 지킨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은 최근 몇 달간 매매 계약서를 단 한 장도 쓰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집값이 정체되자 거래량 자체가 직전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던 시절은 전설이 되었고 이제는 월세 100만 원조차 내기 벅찹니다. 설상가상으로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집을 구합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엔진이 멈추자 그 엔진에 연결되어 있던 인테리어와 가구 업계는 즉각적인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인테리어 업체는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와 이사 수요 실종으로 인해 4개월째 수주 실적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줄어들면 집을 고칠 일도 없고 이사를 하지 않으니 낡은 가구를 새 것으로 바꿀 이유도 사라집니다. 서울 강서구의 가구점 사장님은 2021년 대비 매출이 5분의 1로 쪼그라들며 텅 빈 매장을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그리고 인테리어와 가구는 하나의 생물처럼 연결되어 있어 머리가 멈추면
팔다리가 마비되는 구조적 운명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도미노 현상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 지도의 가장 위험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과 비용, 그리고 소비, 습관과 구조적 붕괴라는 4가지 틀을 통해 12가지 위험 업종을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 업종들은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단계를 넘어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증발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괴적 변화가 비단 남의 일만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직업과 사업에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성실하게 기술을 익히고 자리를 지키면 성공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기술이 당신의 숙련도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치솟는 고정 비용이 당신의 땀방울을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중의 소비 패턴이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연결된 산업의 붕괴가 당신을 덮치려 하지는 않는지 보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의 사업이 이 12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지금의 대한민국은 낡은 산업의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어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을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거나 비용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소비자의 새로운 결핍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이 난세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정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는 안전합니까? 당신의 일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기술로 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2배로 뛰어올라도 손님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만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습니까? 혹은 변화하는 Z세대의 소비 습관 속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추억 속의 업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 현상 속에서도 나만의 독립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여 홀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할 때입니다. 위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12가지 업종의 몰락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공유하겠습니다.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사업 구조를 객관적인 수치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원가 비중이 매출의 몇 %를 차지하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이 당신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면 그 기술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전기차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듯 우리도 자신의 분야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의 흐름에 몸을 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비용이 이익을 지워버리는 구조라면 단순히 더 많이 일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단가를 높일 전략을 짜십시오. 남들과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나 프리미엄 가치를 더해 가격 결정권을 스스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소비자의 습관이 변했다면 그들이 떠난 자리를 그리워하지 말고 그들이 새로 모여든 디지털 광장으로 직접 찾아가 마케팅을 하십시오. 영화관 대신 집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홈시네마 컨설팅을 하듯 변화된 소비 거점에 당신의 깃발을 새로 꽂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 구조의 연쇄 붕괴 속에 있다면 단일한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켜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겨도 인테리어 소품 판매나 소규모 수선 서비스로 매출을 유지하는 유연함이 도미노를 멈추는 방패가 됩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기본이지만 이제는 그 위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빠른 실행력이라는 근육을 덧붙여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가지 업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올라타지 못한 존재는 소리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지금 당장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당신의 사업과 직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현재 겪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담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직장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